네, 안녕하십니까. 위니스탁입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 급등을 했는데요. 다들 보셨겠지만, 그, 미국 백악관에서, 어,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예, 나머지 국가들, 근데 뭐, EU 같은 나라, 이제 기자회견에서 EU도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대해서 대항해서 뭐 보복 관세를 막 매기겠다, 뭐 매긴다 그런 나라들을 제외한 나라들, 예,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나라들은 90일간 일단 바로 적용하지 않고 유예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90일 기간 동안에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이제 얼마나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 규모에 뭐 이렇게 맞춰서 할지 어떻게 할지, 예, 이제 추가로 더 협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래서 어, 안도 랠리가 나온 거죠. 예, 안도 랠리라기보다도 안도 급등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거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내렸기 때문에 이 재료가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도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뭐 대만 이런데 지금 급등, 일본도 급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예, 어, 사라, 예,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예.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JP 모건에서는 아슬아슬한 국면을 좀 모면했다. 예. 골드만은 바로 이제 침체 전망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자, 미국 증시 상호 관세 유예의 5년 만에 최대 상승. 네. 오늘 이게 아마 좀 기록적인 상승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데요. 자, 나스닥이 12%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예. 아마 제가 2001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올해 이제 24년째 되는 5년 되는데 하루에 12% 급등한 것은 거의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뭐 9.11 테러 났을 때나 무슨 뭐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거, 예, 뭐 금융위기 때. 네. 근데 뭐 이번 이 발표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움직일 것인가? 네. 어, 그래서 그 움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유예 발표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등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조금 오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자, 어,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눌렸다가 여기서 위로 갈 것인가 이제 아래로 갈 것인가, 요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죠. 보통 주가는 이렇게 주가는 이제 움직여 가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좀 나아지고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요. 과연 이렇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거 그쪽이 있고 뭐 경제 쪽이 있고 이제 여기서 주가가 이제 이것을 살려주려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금리 인하. 자,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잘만 해준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서 다시 미래를 이제 희망차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금리 인하 이런 게 좀 있겠죠.
다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은행들 그러니까 돈을 좀 푸는 건데 돈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건데 방법이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뭐 좀 가령 뭐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준다거나 그런 이렇게 어떤 복지 정책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미국 은행들이 그 어떤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한이 걸려 있는 면이 좀 있어요. 이런 제한을 좀 풀어준다거나 예, 대통령 명령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은행 제한을 좀 풀어준다거나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규제 예, 이런 거 좀 풀어준다거나 특히 이제 뉴욕 같은데 맨하탄 같은데 이제 건축 뭐 리모델링이나 건축 규제 같은 거 좀 풀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 경기를 좀 살려준다거나 뭐 하려면 뭐 경기를 살리려면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살리려면 살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지금 페드워치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금리 어, 올해 이제 금리 전망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여러 번 더 있을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경제 쪽에 대한 노이즈가 좀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유연하게 예, 관세 전쟁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은 시장도 그냥 수긍을 할 거예요. 그래 뭐 관세 뭐 10%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관세를 한 10% 정도를 매겼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쪽에 이제 미국 경제 쪽에 이제 타격이 있는가 침체 같은 게 나타나는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물건 가격이 좀 오르기 때문에 그 물가가 이제 다시 이제 약간 이게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 이제 고민할 거란 말이죠. 아이씨 금리 이거 내려도 되나? 예, 근데 연준은 또 물가 뭐 이 정도 물가 상승은 괜찮아요. 하고 또 금리 내릴 수 있겠죠. 예. 이때 물가 올랐을 때도 이 정도 괜찮아요. 하면서 물가를 갖다가 아니 금리를 변동을 안 시켰죠. 그래서 큰 변동만 없으면은 미국 경제가 그것을 소화해낼 것 같다라는 어떤 자신감이나 그런 것이 된다면은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여기에 또 적응을 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갑자기 부러뜨리지만 않으면 예.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슈가 끝나면 그 다음 이슈를 좀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환율에 대한 전쟁을 한다거나 그건 또 두고 봐야겠죠. 성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은 그 조용히 이렇게 지내는 얌전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뭐 어디 뭐 일 안 하고 뭐 전쟁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이 포커스가 계속해서 맞춰져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그래도 주식시장은 어느 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그 올라가면서도 걱정이고 다시 내릴까봐 내리면 내리는 대로 걱정이고 올라가면 올라갔다 다시 내릴까봐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하락이 많이 있어서 이 반등이 다들 많이 반가우셨을 거예요. 수익 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지금 위쪽에서 몰려 계신 분들이 이제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며칠 전에 이제 요 꼭대기 쪽에서 몰리신 분들이 테슬라가 20%를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제 본전이 되셨어요. 네. 이 정도 반등이면, 그러니까 요 며칠만 내리지 않았다라면, 네. 여기서 20% 반등이 나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가는 건데, 참 주식이 희한하게도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이 한 며칠 차이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고, 어, 이 지금 차트 패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다면은, 어, 아마도 이제 뭐, 이게 역 헤드앤드 숄더형은 아니고, 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예. 원, 투, 쓰리,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진행 상황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쪽에서 많이 옆으로 벗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네, 지금 옆으로 잘 빠져나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예, 보통 이제 반등 나오면은 조금 물려, 이제 그 이익 실현 물량 나오니까 이익 실현 물량 나온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90일간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차를 두고 이제 어떤 나라와 어떻게 협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지금 보면 이제 EU 같은 데는 이게 미리 좀 보복 관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EU하고 이제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되겠고, 뭐 EU와 또 협상이 타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좀 가면서 EU하고 협상이 타결이 됐다. 그럼 EU가 좀 이제 덩치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또 좋네 하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어디 뭐 일본하고 타결이 됐다, 한국하고 타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또 끌고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뭐냐면 어디와 타결이 됐다, 뭐 이런 게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국하고 뭐 더 심하게 싸우게 됐다 하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하루하루 이제 막 쿵쾅 쿵쾅 하면서 가겠죠. 음. 그리고 이제 저점이 겨우 지켜졌어요. 예, 겨우 지켜져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예, 이제 조금 이제 상승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주식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제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주가는 이제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움직이는가, 무엇이 주가를 움직이는가.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뉴스입니다. 뉴스, 재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밤에 9.11 테러 같은 게 또 터진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패턴을 만들어 놔도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뉴스와 재료에 의해서, 뉴스가 재료죠. 이 재료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료에 대해서 매우 이제 이 더듬이를 딱 태우고 레이더를 돌리면서 항상 뉴스를 열심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수급인데, 이 수요와 공급 원칙. 그리고 여기 이 수급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격의 법칙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누군가 이제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럼 자꾸 수익을 보려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막 가려고 해도 자꾸 수익 보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매도에 의해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은 저점인 것 같다 생각해서 저점 매수해야지 하는 그런 매수가 들어와서 저점이 또 잡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움직였는데 역대급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날이 되겠고, 저는 이제 기시감이 이제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많이 보여드렸는데 2018년도 이 말에 요게 떠올라요. 이때 이제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인데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이야기를 했다가 금리 이야기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결국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이 미국 주식을 사기 아주 좋은 때다. 예. 막 미국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좀 비슷한 모습이 이제 떠오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조정을 했으니까 항상 증시는 그냥 계속 가기는 좀 어렵고 조정을 했다가 가면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몇 달 전에 이 상승 랠리는 너무 길다. 이대로 계속 가기에는 무리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늠하는 거죠. 이 정도 조정이면은 충분한가? 가도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늠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가 이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오는데요. 문제는 다시 하락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급반등은 좋은데 얼마 전에도 이게 급반등 나왔잖아요. 근데 반등 나왔다가 이게 다시 하락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저항을 좀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때가 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매수하러 가셨다가 이렇게 손절하고 이렇게 매수하러 가셨다가 이렇게 손절해 버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제 손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사셨던 분도 이렇게 손절 당했고 또 이렇게 상승했는데 올라갔을 때 또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당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락 추세에서 반등할 때의 이 반등은 반갑긴 하지만 믿음직스럽진 않다. 가장 정석적인 것은 자,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자, 이렇게 갈 때 이런 모습이 좀 이제 안정적이죠. 근데 여기는 엄밀히 말해서 큰 반등이 나왔지만 이런 지금 위치는 뭐 이런 위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죠. 이게 급반등 나왔는데 이게 로켓처럼 이렇게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데 이렇게 갈 확률은 좀 적습니다. 차트 기술적인 이런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갈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이 되고 그걸 또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 봐야겠죠. 어쨌든 이번 봄의 이 하락은 역시 이제 상승에 따른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차트가 역시나 이제 이 그림이 맞춰졌어요. 이게 뭐냐면 자, 정고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저평가 영역 쪽에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저평가 영역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저평가 영역이에요. 조정 영역.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60주선을 돌파를 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60주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봐야 되겠고
일단 이제 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 이제 매물대가 텅 비어 버립니다. 이쪽에. 그래서 매물대가 텅 비기 때문에 이렇게 잘 상승합니다. 자, 요때처럼 반등이 나왔는데 60수 선에서 이제 저항을 받아버리죠. 바로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될 것 같은데, 이 60주 선 저항을 이제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해 나가는가. 매크로,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봤을 때 이 반등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해줘야 돼요. 이 반등이 이어 나가려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그 실적을 봅니다. 실적. 자,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였냐? 아니면 어떤 뉴스에 의해서 움직였는가? 그래서 이제 이 상승이 이어지려면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실적 전망이 지금 애매해요. 예. 얘가 뭐 90일간 이 관세 유예를 시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냐? 그러진 않고, 아무래도 금리를 좀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특히 이제 이 빅테크 종목들은 금리를 낮춰줘야지만 그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이제 그 희망이 있죠.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주식 시장을 그 예상하면서 25년은 금리를 인하하는 해인데 그게 먼저 지금 너무 상승으로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어버려 가지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해가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도한 선반영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반영이 됐으면은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랄까 점증적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너무 미리 너무 선반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가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